192석으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좀 여쭤볼 건데요. 네. 청구인 쪽에서는 이제 하여튼 그 주장의 그 주장 내용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거죠. 심의와 표결권 같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예, 뭐 심의권도 네. 뭐 침해되었고 표결권도 침해되었고. 네. 예. 그런데 그 표결권이 그 침해됐다는 부분이 그 청구인들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다. 그래서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일단은 그 아까 본회의 회의록을 먼저 보여드렸던 부분인 게 정족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이제 뭐 국회의장께서는 일반 정족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회의원들 간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저희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해야만 저희는 이제 본회의에서 만약에 이제 투표를 하더라도 그에 맞는 가치, 그러니까 반대표 의결을 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중된 정족수부터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항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결표의 가치 부분은 그러니까 부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느냐, 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표를 던졌을 때 200석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부결의 가치가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피청구인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 정족수로 했을 때는 뭐 저희가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뭐 그 가치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거기까지 이제 포함해서 저희는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셨잖아요. 본회의에서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 그 3분의 2를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 말인즉슨 저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해야 저희 또한 그 올바른 혹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 표결권을 행사하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예, 여기. 예, 김기현 의원님. 예. 네, 청구인 김기현입니다. 우선 표결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우리 재판관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까 피청구인에게 물으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뒤에 조금 더 부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 제적 과반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우리 국민의힘 소속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표결을 통해서 이 사안을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 표결의 가치 자체를 저희들은 훼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 자체의 표결이라는 것은 표결의 행위만이 그 표결권이 아니라 표결 결과로 나타난 결과의 가치 또한 표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표결의 결과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결권의 행사 자체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표결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런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는 항의의 표시로 그들이 퇴장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들 사이 협의가 있었냐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런 방법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갑작스럽게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의 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그 200명, 그러니까 가중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151명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표결을 해보니까 이제 192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구인들께서 주장하는 것은 그 200명, 그러니까 가중의결 정족수를 만약에 따랐으면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51명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반대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부결표를 행사하더라도 그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표결권의 가치에 대해서 혹시 그 헌법이나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결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권을 행사한다는 그 표결권과 동시에 표결의 결과가 표결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그 표결권의 개념에 그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국회의 최종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표결권의 개념에는 이론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 결론을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결권은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중 그 의결 정족수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부표를 던지는 그 의원들의 표결권이 그 가치로서 존중받는 것인데 그냥 일반 적용을 하니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정적하니까 그 표결의 가치가 침해되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